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칼럼의 소태연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레오니아에 있는 한알 고등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 리사 황 씨를 모시고 대학 진학 준비에 관해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지금 12학년 학부모님들은 네네. 참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12월 말에 네. 또 많은 대학들이 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네네. 오늘은 네. 클라라 씨와 함께 예. 그 어머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또 네네. 학생들한테 네. 그 대학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네네. 또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서류들이 네. 대학으로 가서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를 네네.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죠. 예,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대학 준비를 해야 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요소들이 네. 미국 대학 입시에서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들끼리 몇 가지 한번 나열을 한다면은요. 네네. 일단은 GPA, 그 학교 성적입니다. 예. 어려운 과목을 얼마나 들었는지를 포함한 네네. 학교 GPA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SAT랑 뭐 ACT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표준 시험 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표준 시험 점수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아카데믹한 쪽 이외에 네. 그 학생들의 액티비티,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또 평가하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자기 퍼스널 에세이를 냅니다. 그 네. 에세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추천서가 네네.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한 순서인가요? 뭐 순서대로 제가 중요성이 더 크다고 꼭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제일 앞에 있었던 GPA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GPA는 9학년 때부터 꾸준히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9학년 때 GPA부터 시작해서 10학년, 11학년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시간 동안 보여주는 GPA가 좋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9학년 때는 조금 점수가 안 좋아도 네네. 10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면서 11학년 때, 12학년 때까지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면 네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요소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겠군요. 그럼 대학에 실제로 성적과 관련되어 보내지는 서류는 무엇이며 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아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네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에 어떤 것들이 가는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카운셀러가 그 학교 학생이 대학에 원서를 낼 때 네. 성적표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네. 그건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말하는 용어로는 이제 오피셜 트랜스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했었던 모든 성적 기록이 한 장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적 증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성적 증명서에는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의 모든 학교 성적이 다 들어가는데요. 네. 학생이 들은 과목 이름 그리고 그 과목이 쉬운 과목이요 쉬운 레벨이었는지 아니면 어려운 레벨이었는지 네. 그 레벨도 들어가고 그 학생이 받은 점수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네. 그 과목이 얼마의 몇 크레딧이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했는지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적표를 대학에서 보면은 네. 일단 이 학생이 아카데믹하게 얼마나 스트롱한지 네. 그 부분을 이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할 때 그 고등학교에서 보내주는 성적표가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요. 그 성적표에는 GPA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께서 네. 그
12학년 때 학교에서 그 오피셜 트랜스크립을 이제 처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 매 학년이 끝날 때는 그냥 성적표만 네네.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성적표에는 그 GPA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이 GPA를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들이 대학 갈 때가 돼서 12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GPA가 나와 있는 그 트랜스크립을 주게 되는데 그걸 예. 받고서 아, GPA가 우리 애는 3.5예요. 또 우리 애는 GPA가 뭐 3.0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제가 학생으로서 제가 받아본 트랜스크립에 나와 있는 GPA는 상대적인 거예요. 네. 모든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GPA 그 시스템이 네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학교도 있지만 다른 네.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학교는 네. GPA 시스템이 뭐 6.0 스케일인 학교가 있고요. 네네. 또 어떤 학교는 GPA 스케일이 5.0인 경우도 있고 네네. 다 다릅니다. 어. 대부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스케일은 4.0인데요. 네네. 그걸 따르진 않는 학교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3.5를 받았다. 네네. 다른 친구는 뭐 3.1을 받았다. 그렇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학교에서 몇 점 만점 스케일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내가 몇 점인가 네. 그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대학에서는 학교들마다 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 카운셀러에게 네네.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요청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프로파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네. 다 포함하고 있는 도큐멘트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에 보면은 네. 뭐 학생 수는 얼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과목을 좀 어려운 과목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 과목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또 언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일반 과목보다. 예. 언어 클래스는 또 어떤 과목들이 몇 개나 제공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제일 어려운 걸 저희가 AP 과목이라고 하는데 예. AP 코스는 또 몇 개가 제공이 되는지 네네. 그러한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프로파일을 보냅니다. 물론 그 프로파일 속에는 우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GPA 스케일은 몇 점 만점에 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그 가이드라인이 네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그 성적표를 받아서 네. 자기 학교에 맞는 기준으로 그걸 다시 다 변환을 시켜요. 네. 예. 그래야지 똑같은 기준으로 네네.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자기 학교 자체의 그 기준으로 다 네네. 변환을 시켜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성적표에 있는 unweighted와 weighted GPA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건가요? GPA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학생이 받은 성적을 네네. 그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스케일에 맞게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 간단하게 GPA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를 들면은 학생이 네네. 영어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았거나 네네. 이제 A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그 스케일이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4.0 스케일을 쓰는 학교라고 하면은 예. A나 A 플러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4.0을 할당을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A 마이너스를 받은 경우는 3.7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GPA를 할당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할당되어진 과목별로 할당되어진 점수와 네네. 그리고 이걸 다 더한 그 총점을 나중에 전체 그 크레딧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네네. 저희가 이 GPA라는 최종적인 숫자를 얻게 되고 네. 그 숫자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4.0 스케일을 쓰게 되면 4.0이 만점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보통 unweighted GPA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학생이 받은 점수를 그대로 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산해 준 게 바로 unweighted GPA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아이는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어서 네네. 또는 저는
학생은 내가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어서 다른 쉬운 과목을 들은 학생보다 친구보다 점수 받기가 더 힘들게 해서 A를 받았는데 네네. 나도 4.0을 받고 다른 친구도 4.0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좀 언페어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웨이티드 GPA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네. 일반 과목보다 어려운 언어 과목을 들었다면 네네. 기존에는 4.0을 할당해 주던 그 스케일을 4.5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 더 어려운 AP를 들었다면은 네. A를 맞았을 때 4.0에 할당된 게 원래 A는 4.0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웨이티드된 5.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페어하네요. 어려운 과목을 예. 들은 학생들한테 웨이트 가중 점수를 더 줘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네. 나중에는 이게 페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어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겠다. 네. 예. 그럼 앞에서 말씀하실 때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여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또 좀 욕심을 내서 네네. 가능하면 나는 이번 학년도에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네네.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점수를 끝까지 잘 유지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점수 관리를 잘 못해서 과목이 네. 어려우니까 네. 점수 관리를 잘 못해서 C를 받거나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좀 낮은 레벨을 들어서 뭐 A를 받는 것보다 네. 또 결코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네네. 내가 도전적인 과목을 가능하면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일단 도전적인 과목을 많이 듣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로 네. 끝나려고 네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리사황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준비에 필요한 요소 중 중요한 학교 성적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그 학교 성적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계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42-0377 201-242-3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